팟빵 오리지널. SNS 글자 넘어 그 사람의 의도와 진심이 궁금하다. 사소하디 사소한 SNS상 대화에 담긴 심리와 시그널을 고퀄 인재들이 쓰잘데없이 풀어드리는 시간, 일이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세라의 김PD입니다. 저희가 좀 잠깐 쉬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며칠 안 쉰 것 같은데 느낌은 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에요. 자, 이분도 오랜만입니다. 명품 브레인에 걸맞는 명품 페이스 베르메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지금 제 얘기했던 거예요. 네.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명품 페이스입니다. 제가 네. 배상훈입니다. 네. 말로만 듣던. 그렇죠. 박수. 영광입니다. 진짜. 존잘. 야, 그건 아니고요. 진짜 게스트들 목소리 섞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분은 워낙 간간히 뵈가지고 원래 봤던 리듬으로 뵌 것 같아요. 네, 스케줄이 꽉 찬 남자 대세 수의사 고양이는 훌륭하다 설치현 선생님 모십니다. 신발끈 꽉 매고 스케줄 all day 내 매니저 전화기는 조용할 일이 없네. 오늘 내 일정 다 끝난 거 맞나?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네,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네. 그러네요. 저도 원래 일주일 보통 보시죠. 네. 이번에 왠지 되게 긴 느낌이에요. 네, 긴 느낌이에요. 네. 일이 있어서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와 이야기도 하고 녹음도 하실 모PD님, 나PD님. 네, 안녕하세요. 모PD입니다. 안녕하세요. 나PD입니다. 네. 먼저 이제 야행성이신데 오전에 진짜 1시간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힘든 발걸음 해주신 팟캐스트계의 입담꾼 신기루 씨 모십니다. 안녕, 루루.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너무 지금 그런 거 안 해도 돼. 네, 일단 너무 피곤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TV조선엔 미스트롯이 있다면 팟빵엔 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트럭 신기루입니다. 대박. 네. 그리고 이분은 얼마 전에 그 여자분들 나오신 여자 특집에서 아무무 역할을 잘 소화해 주신 이은영 씨가 아니라 이은영 씨 남편 프로 먹방러 그리고 TMI 엔딩 요정 강재준 씨 모십니다. 여자친구가 이은형입니다. 저 결혼할 거예요. 은영아 사랑한다.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강재준입니다. 준비를 일치 안 해오셨네요. 불성실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TMI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TMI 중에도 네. 노잼과 핵잼이 있어요. 네. 저는 핵잼 쪽. 그렇죠. 벌써 지금 TMI인데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엔딩 요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갑분싸 코너 할 때 이은영 씨, 장도연 씨, 허한나 씨가 본인들 엔딩 내용을 짜기 좀 힘들어가지고 저를 넣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엔딩 요정이라고. 저런 스타일이에요. TMI. 원래 TMI. 여기 물어봐 주시길 웃음들이 바랬는데. 다 해프신 것 같아요. 아침이라 그런가?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웃음이 해프다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음식 케미 얘기는 뭐예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장소에서 이제 저기 나영석 PD님하고 나영석. 저는 나영석 PD님인 줄 알았어요. 네. 나 PD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여기선 나 PD님이랑 이제 신기루 씨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라디오에서 이제 먹는 얘기를 하면 어떨까. 저희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맛집도 많이 알고. 네, 그때 그 30분 단위로 먹고 싶은 게 바뀌셔가지고 두 분이 그 호흡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30분 단위로 음식을 사오세요. 진짜로 먹고 싶은 거. 그때 참치랑 그냥 참치에 술을 먹다 보면 그냥 이두저도 허례허식 필요 없이 그냥 캔참치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캔참치요? 네. 근데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고추참치 아니고 그냥 맨참치죠. 거기다가 맞아요. 또 소주를 먹었고 저희는 맞아. 그래서 아마 강재준 씨가 이은영 씨하고는 속궁합이 맞지만 저랑 식궁합이 또 맞아서 같이 지금 준비 중인데 말이 저렇게 많아서야 못하겠네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때 장도연 씨, 허한나 씨, 이은영 씨 나왔을 때 제 얘기가 나왔다고. 왜냐면 아내분이 나오셨으니까요. 그렇죠. 남편이니까. 평범하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네, 지금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장 깨시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장 깨면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아니, 말을 못하는 사람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 상자에. 알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특별한 날엔 It's My Flower 탄생화 디퓨저. 우드 스틱과 함께 예쁜 탄생화가 꽂혀있는 디퓨저인데요. 향과 인테리어 효과까지 다 잡은 제품 매주 5분께 드립니다. 받는 방법은 공지사항 탭을 누르시면은 인증하는 법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 참고해주세요. 오늘 사연은 보상심리 관련된 제목으로 사연이 왔는데요. 오늘 낭낭한 기루 씨의 목소리로 한번 사연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장문충도 극혐이고 잘 못 읽는 사람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 사람입니다. 저에겐 직장 생활에서 만난 동료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는 태어나서 쭉 지방에서 살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처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산 지는 1년이 넘어가고 있었고 지인들이 거의 다 지방에 있어서 가깝고 유일한 친구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특징은 자신을 꾸미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켜봤을 때 똑같은 옷을 입고 출근했던 걸 거의 본 적이 없었고 파우치 안도 고액의 화장품들로 화려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매일 풀세팅을 하고 회사에 출근할 때면 다른 직원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와, 오늘 의상 느낌 있는데요? 잘 어울려요. 오, 역시 우리 회사 패셔니스타야. 굿. 흥이 많이 나셨네요. 저는 이를 보고 야, 너는 어떻게 옷이 맨날 바뀌냐? 그런가? 이 자켓 어때? 어울려? 야, 너무 어울린다. 야, 나 그거 입어봐도 돼? 그래, 입어봐. 아이씨, 농담이야. 내가 뭐 다 찢을 일 있냐? 아니, 입어봐도 되는데. 야, 그럼 나 사진 한 번만 찍어주라. 점심시간에 티타임을 즐길 때면 이 친구는 저에게 자기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야, 찍는다. 하나, 둘, 셋. 봐봐. 아이씨, 의식한 거 티났네. 다시 한 번만. 짜증나.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야, 이거 건졌다. 땡큐. 그렇게 그날 찍은 사진을 바로 별스타그램에 공유해서는 샵 날씨 클라스, 샵 점심시간, 샵 동료한테 도찰당함이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친구는 자리에 돌아와서 좋아요 수를 수시로 확인하고 짬이 날 때면 인터넷 쇼핑을 틈틈이 즐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의 특이한 점은 블로그 인플루언서 한 명을 두고 그 여자가 입었던 옷이나 사용했던 화장품을 확인하고 똑같이 구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저한테 그 인플루언서가 입었던 원피스 2개를 보여주더니 이게 나? 2개 다 독특하다. 얼만데? 둘 다 5, 60 넘는 건데 지금 15% 세일하거든. 야, 세일해도 비싸다. 그리고 둘 다 특별한 날 아니면 입기 힘들어서 실용성 면에서 확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가? 아니, 나 소개팅 나갈 때 입으려 했거든. 그래? 그럼 좀 고민되긴 하는데. 야, 그래도 비싸. 좀 무난한 거 없냐? 그렇게 고민하다가 소개팅 날 친구는 저에게 보여준 적 없던 제3의 원피스를 사입고 나타났습니다. 그 원피스는 무난했지만 재질부터 단추 하나하나 고급스러워 보였는데 들어보니 100만 원도 넘는 원피스였습니다. 야, 진짜 너무 비싸다. 근데 뭐 이쁘긴 하네. 오늘 뭐 소개팅만 잘 되면 뽕 뽑는 거지 뭐. 친구의 소개팅 상대는 집안이며 능력, 외모가 다 되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소개팅 썰은 참담했습니다. 만나서 커피만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애프터 없이 끝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친구의 외모가 뛰어난 편은 아니었거든요. 핫하치. 미안하지만 꾸며서 괜찮은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 저는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었지만 친구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기에 위로해줄 겸 술 한잔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이 친구 알고 보니 못소리더라고요. 야, 너 나 남자 많은 거 알지? 남자 진짜 많어. 야, 그리고 왜 웃죠? 비하 아닌가요? 야, 너 팔로워도 많은데 막 남자들한테 DM 많이 오지 않아? 야, 오긴 하는데 다 별로야. 거의 여자들이 옷 어디 거냐고 묻지. 근데 그게 좋아? 친구는 쿨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친구는 소개팅 전에 2개 중 고민하던 원피스를 또 사입고 출근했더라고요. 야, 뭐야, 그때 그 원피스 아니야? 그 둘 중 고민하더니 결국 그거 산 거야? 아니, 2개 다 샀지. 와, 대단하다. 대단해. 주말에 뭐해? 월급도 나왔는데 백화점 갈까? 백화점? 야, 나 맞는 옷도 없고 살 것도 없는데. 야, 일단 가면 살 게 생겨. 그렇게 친구는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이며 가방을 쉽게 카드로 긁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몇백 하는 가방도 그냥 사더라고요. 야, 너 괜찮겠어?
괜찮아. 사고 싶은 건 사야지. 저는 친구가 사고 싶은 걸 전부 돈 걱정 없이 사길래 집안이 좀 잘 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희가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이라 수입이 적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아주 넉넉한 건 아니거든요. 이 친구는 집이 전세 아닌 오피스텔이라 한 달에 관리비 포함하면 90만 원 정도 돈이 나가고 이런 씀씀이로 계산해봤을 때 이 친구는 자신의 수입 이상 지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한 번은 이 친구 집에 놀러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옷방에는 정리되지 않은 옷더미들과 택도채 떼지 않은 옷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건 사치보다는 낭비벽 같았고 나쁘게 말하면 지 주제도 모르고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각성을 느끼게 된 건 최근에 친구가 저기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나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다음 월급에서 갚을게. 10만 원? 왜? 정육식당 가게? 아니 그건 너고 나 가방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너 나 몇 번 봤니? 아니 10만 원은 왜? 나 가방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딱 10만 원이 부족해서. 저는 친구가 걱정되는 마음에 아니 그걸 꼭 사야 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네, 여기서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맞춰보는 겁니다. 아, 기루씨 아침부에 일어난 지 1시간인데 컨디션 좋네요. 프로잖아요. 네. 욕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지금 친구, 그러니까 사연자가 있지만 지금 주요된 관심은 친구 이야기예요. 이 친구 특징을 좀 보면은 자기를 꾸미기 좋아한다.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은 많잖아요. 자기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맞아요. 저도 네. 오늘 최대한 꾸미고 온 거예요. 안 꾸민 듯 꾸민 이런 느낌. 그래서 교수님하고 옷이 똑같군요. 네, 약간 커플룩. 네. 저도 안 꾸민 듯 꾸민 겁니다. 안 꾸며 보여요. 차이가 있네요. 약간. 무꿈이라고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팅을 하고 이게 관심을 좋아하는 걸까요? 꾸미고 와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해 주면은 약간 그 기분이 좋은 뭐 이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보다 자기 만족 아닐까요? 자기 만족? 아, 이거 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좀 약간 괜찮아 보이는 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제 네. 생각에는 제 주변의 예를 들어보면 조금 자기가 외모나 어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네. 그런 이제 물품이나 겉모습으로 이제 많이 맞아요. 칠해를 하더라고요. 아. 예를 들어서 저보다 더 뚱뚱하신 어떤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손톱, 네일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분? 네, 루즈나 이런 걸로 네. 약간 되게 포인트를 주고 옷은 어차피 예쁜 건 안 맞으니까 서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맞죠?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는 그분이 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 그래요? 너무 개탄할 일이죠. 전 예쁜데. 아, 이럴 거면 실명 까죠. 안 됩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옆에서 보면은 그냥 네. 도찐 개친이고. 시선의 분산 효과를 노리는 건가요? 손톱으로. 손톱은 근데 진짜 자기 만족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꾸밀 수 있는 게 사실 옷은 저보다 커요. 몸이 뭐 못 믿으시겠지만. 네. 근데 저보다 크니까 맞는 옷을 어떻게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있잖아요. 네일이나 헤어, 네. 화장, 신발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두시고 그리고 제 여자애들 중에는 조금 자기가 얼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보면 이런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막 너무 많이 예쁜 걸 사고 네네. 너무 옷도 매일 바꿔 입고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이게 만약에 남자한테 잘 보인다라고 네. 하면 남자는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쵸. 네. 아, 네. 그 디테일을 모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차 보면 국산차, 외제차 이렇게 구별하듯이 진짜 그거 구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요즘은 네. 워낙 또 네. 디자인들이 좋아져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다 자기 만족이 오히려 많이 나오는 맞아. 것 같아. 벤츠 지바겐 보면 갤로퍼 같다고 막. 아 진짜로 그런 사람. 그쵸, 그렇게 보이죠.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군용차 같고 원래 군용차였으니까. 근데 전 자기만족이란 단어가 좀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섬에서 혼자 살거나 뭐 이런다면은 뭐 이렇게 섬에서. 예를 들어서 돈은 똑같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뭐 안 꾸미고 평상시 안 꾸밀 거 아니? 혼자만 그러니까 집에서 그쵸. 막 그렇게 꾸미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갈 때 그렇게 꾸미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자기만족이란 단어 자체가 조금 약간 이상하게 기만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만약에 네. 내가 징역살이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그쵸. 꾸미지는 않을 것 감방 같아요. 안에서 그렇게는 안 꾸미잖아요. 볼 사람이 없으면 꾸미지는 그 얘기는 저도 동의해요. 징역. 네. 갑자기 징역 딱 얘기하니까 프로파일러님 눈빛이. 근데 그 저기 깜빵 안에서도요. 꾸미는 사람 있죠. 아 깜빵에서도. 네. 진짜요? 네. 그 저기 핏 있게. 네. 수영. 이걸 맞아. 입어요. 그치. 수위. 와. 아. 근데 이거 뭘까? 그럼? 군대에서 다 똑같아요.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아 저 공익 근무 나가지고. 그래도 훈련소 가셨잖아요. 저도 공익 그 사주 훈련이에요. 훈련소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여자분들 중에는 네네.
약간 자기 만족이 있으신 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누구를 만나러 가지 않아도 집에서? 매일 옷을 좀 다르게 입는 거를 스스로 그냥 재밌잖아요. 매일 똑같은 옷 입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저도 네. 좀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게 시계를 한참 살 때가 있었는데 네네. 그걸 다 차진 않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거를 내 진열장에 넣어놓고 그냥 흐뭇하게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자기 만족. 갖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꾸미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외모, 그러니까 친구의 말이 좀 묘하긴 한데 미안하긴 하지만 한껏 꾸며야지 그냥 봐줄만한 정도라는 표현을. 그건 그 친구분의 얼굴을 봐야 돼요. 더 심각한 수도 있죠. 상대성, 그렇죠. 상대성으로 봐야 돼요. 네. 어쨌든 견제하는 건가?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상대성이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러나 조금 옷 쪽이나 네. 꾸미는 거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지가 뭔데? 이런 느낌 같은 거. 질투.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경쟁 심리. 경쟁 심리 같은. 그럴 수도 있겠다. 매일 같이 다니면. 이런 부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외모가 예쁘고 싶어서 지금 이 사람은 예쁘게 꾸민 다음에 SNS에 올려서 가장 예쁘게 나온 그걸 착샷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최대치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SNS는. 근데 이게 그 20대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문화에 되게 익숙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를 소비하는 것 자체를 바로 시작을 한 분들이고 그래서 뭔가 이게 김 PD님이 보셨을 때는 조금 너무 자기 과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꼰대라는 거죠. 돌려갔어 지금. 왜 배상훈 교수님.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표현의 수단일 수 있다. 근데 이분은 조금 과하신 부분은 분명 있는 거는 맞아요. 같아요. 약간 관종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면 사연 보면은 SNS에서 올리고 좋아요 수를 체크하고 이러시는 거 보면 아니면 이제 다른 쪽에서 아까 또 모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 분명 자기가 이 상대를 선택하지 않아서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을 못 받다 보니 이런 걸 한껏 꾸미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좋아요. 옷 어디서 샀어요? 그런 거에 약간 관심 받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걱정은 택도 띄지 않은 옷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그나마 옷을 입고 꾸며서 뭔가 만족을 얻었으면 되는 건데 이분은 사는 거에 만족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게 더 많다고 하면은 이분은 사실은 병적인 거죠. 말하자면 옷을 사서 꾸며서 한 번이라도 입었으면은 효용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이 쌓여 있다고 하면은 이분은 그게 아니라 일종의 사는 거에 대한 과시. 난 이런 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거에 어울려라고 자랑질하는 거. 이게 어울려 그런 자랑질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워딩이 이게 있었어요. 일단 가면 사고 싶은 게 생겨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백화점 갈 때 뭘 사야겠다는 게 있고 가면 그걸 사서 그냥 짚고 계산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재준이는 저는 약간 사는 거 좋아해요. 저는 지금 딱 보시기에 스타일리시해 보이시죠. 네네네. 저는 안묘. 색안경. 여성분들 쇼핑하는 스타일하고 저랑 굉장히 비슷해요. 들어가면 진짜 저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오프라인 좀 자제하지만 그 전에는 혼자서 이제 쉬는 날 있으면은 이어폰 이제 끼고서는 한 막 8시간씩 막 걸어다녀. 백화점 안을요? 예. 근데 그렇게 뚱뚱해요? 8시간씩 걸어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많잖아요. 나보다 동생이었으면 넌 미쳤어. 갑자기 화내. 예전에 그 동대문에 있는 그 쇼핑몰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굉장히 그러다가 갑자기 이쁜 거나 아니면 정말 싼 거 딱 나오면 이제 득템하는 그 기분이 엄청나게 그 짜릿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굉장히 짜릿해요. 그리고 나 혼자 굉장히 뭐 한 10,000원짜리 이제 굉장히 이쁜 모자를 봤는데 무슨 한 100만 원 넘는 거를 득템한 듯이 굉장히 혼자 흐뭇해하면서. 나중에 근데 이제 옷장 정리할 때 보면은 내가 이걸 언제 샀지 했던 거 있으세요? 거의 다 그래요. 재준이는 신발도 엄청 좋아하고 신지도 않은 신발도 집에 많더라고요. 신발을 한정판 신발을 리셀로 굉장히 많이 샀어요. 맞아요. 그때 돈 되게 많이 썼고 요즘에는 좀 자제하긴 하는데 한창 이제 막 메이커가 다 얘기해도 되죠. 네네. 막 오프화이트, 막 이지부스트 모든 것들이 다 유행했을 때 다 사드렸어요. 어떤 느낌으로 산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로? 그냥 팔라고 나중에 아니면 아니요. 다 그냥 저도 아까 피디님께서 시계 아까 수지 막 그 얘기하셨을 때 가지고 있네. 공감을 좀 했던 게 딱 이거 보고서는 제 신발장이나 방 한 켠에 이제 꽉 차 있을 때 뭔가 우리 자식 같은 느낌이 딱 들고 우리 애기들.
네, 맞아요. 진짜로 그런 기분이에요. 조던을 좀 모았을 때가 있었는데 조던. 안 신어요. 그렇죠, 맞아요. 안 신으면 큰일 나죠. 안 신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흐뭇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다 신긴 신는데 오늘은 이제 딱 일어났을 때 그날 기분에 맞춰서 딱 그 고르는 그 설레임이 있어요. 또. 맞아. 네. 그리고 그걸 딱 신고 나갔을 때 뭔가 저도 살짝 좀 관종이긴 한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 맞아. 이랬을 때 약간 좀 흐뭇한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현역 때 좀 만약에 뭐 진짜 비싼 자켓을 입고 나갔다. 그럼 뭔가 조금 더 만남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좀 부스트를 받죠. 이게 그 자신감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향상되지 않을까요? 내가 비싼 걸 입었을 때. 네,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신감은 없다는 건 맞죠. 네. 자신감 없다면 여성분들도 저 남자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표정이 바뀌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비싼 것도 비싼 건데 저는 약간 이제 구할 수 없는 별주 같은 특별한 거 있잖아요. 그런 모델들 했을 때 나는 뭔가 혼자 특별하다 이걸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는 것도 또 그게 좀 이게 좀 있더라고 기분 좋은 게. 이거 어디서 샀어 막 이런 거. 희루 씨도 은근히 좀. 네, 근데 저도 신발을 제가 발이 275문이에요. 이 중에 제일 클 텐데 저도 근데 그 275? 네, 근데 그 여자 거를 해외에서 왜냐면 한국에는 여자 사이즈가 275가 없어서 막 이제 직구로도 사고 이러는데 어차피 신는 것만 신어요. 저는 하나를 사면은 몇 달을 그거에 꽂혀서 신는데도 사요 일단. 아니 저때 같이 중국집에서 술 먹는데 티셔츠에 3X 라지라고 써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 얘기를 왜? 아니 그냥 웃겨가지고 먹다가 혼자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3X 라지라고 여기. 재준 씨는 사이즈 몇인데요? 저도 뭐 2X, 3X 똑같은데 왜? 그게 왜 터져요? 그러니까 약간 동족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분은 한 가지 문제가 돈을 물론 이제 대기업 다니시면 월급이 뭐 상당하시겠지만 이 감당 안 될 정도, 그러니까 돈을 빌릴 정도로 다 사는데 탕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분은. 예를 들어서 집이 굉장히 잘 살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비를 거쳐왔던 분이면 상관없는데 이분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느 순간 명품을 맛봤고 그런 것을 맛봤기 때문에. 명품을 맛본다는 건 어떤 표현, 어떤 느낌일까요? 진짜 먹는 거 아니에요? 별미로? 야, 하여튼 처음에 명품을 딱 샀을 때 아니면 뭐 그때 뭐 찡한 느낌?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뭐처럼 백을 하나 이제 처음에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족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반면에 굉장히 만족을 해요. 이걸 내가 봤을 때 남의 시선도 즐기면서 자기 만족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를 더 갖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2개, 3개 늘어나다 보면은 정말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갖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0만 원까지 빌려서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다 이해 안 되시겠지만 저는 살짝 이해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걸 사고 밥을 좀 안 먹고 이런 생각 아닐까? 없을 텐데. 근데 이제 이분들의 문제는 그러고서는 이제 밥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 되게 힘들어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이제 막 빌리고 막 꼽사리 끼고 막 이제 얻어먹고 막 이런 것들이 꼴보기 싫은 거지. 이 10만 원을 빌리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친구끼리 할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지금 나오는 인플루언서가 조금 자극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플루언서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사는 거 다 산다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를 입고 나왔을 때 더 사고 무리해서 더 사람 따라가려고 다 사는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저는 아까 졸려가지고 이 부분에 인플루언서 부분을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잠 깼으면 됐죠. 이제 다 깼어요. 이제 완전 다 깼어. 이제 다 깼대. 입도 좀 풀려가고 이제 시작하면 되죠. 신났다 이제. 큰일 났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 지금 이 사연자의 친구분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서 좀 원인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이게 외모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지방에서 쭉 살다가 서울 올라온 지 1년 안 돼서 서울에는 친구가 잘 없다. 그래서 관계라는 게 지금 이 친구 회사 동기 아니면은 SNS상에서 그냥 피상적인 관계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것하고 혹시나 이렇게 열심히 이쪽에서 푸는 부분이 보상 관련돼서 좀 심리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존재감이 낮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체물로서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네. 이분은 그걸 선택한 것 같아요. 방법으로서 네. 옷 같은 경우를. 이게 그냥 사는 행위 자체가 네. 그 성취감이나 보상을 느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나오게 하나? 이게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뭐 햄버거, 섹스, 도박 네. 이런 것들이 막 도파민을 엄청나게 분비시킨다. 맞아요. 네. 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중독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강아지들이나 동물들도 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보면은 네. 그 행동을 했을 때 이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거 사는 거 자체로 그런 게 나오나. 맞아. 햄버거 섹스는 맞는 얘기 같아요. 햄버거 섹스 도박이래요. 진짜 도박은 못 하는데 저는 진짜 햄버거 먹고 섹스할 때 좋았다. 이 내용 두 개 되게 그게 햄버거에서 붙은 거구나. 네, 그러네요. 붙은 거예요. 세트처럼. 이 내용 그대로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누나 햄버거 편으로 만들어도. 근데 제가 역으로 생각을 아까 잠깐 재준이랑 저를 생각하면서 했는데 네. 우리가 제가 무료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어서 그렇지 내가 진짜 만약에 뭐가 먹고 싶은데 네. 뭐 소고기 한우가 먹고 싶어 유구도 안 되고 1등급으로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저는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꼭. 그렇죠. 사실 또 그렇잖아요. 저도 차 산 거 생각해 보니까 맞아. 현금 다 주고 사는 경우 없어요. 그쵸. 거의 없단 말이죠. 네. 차 살 때도 한 50%는 내 돈, 50%는 은행. 차 뭐예요? 저요? 그렇게 좋은 거 그냥 궁금해가지고. 볼보예요. 볼보. 네네. 안전벨트를 만든 회사예요. 네. 볼보. 안전벨트를 만들고 TMI. 특허를 내지 않은 회사. 특허난 회사고. 네. 상식품. 볼보.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사연자의 친구로 집중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 질문하고 대답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마지막 부분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10만 원을 친구한테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기루 씨가 사연자가 그걸 꼭 사야 돼? 네라고 하자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선택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고 싶어. 네. 두 번째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아니면 못 사서 그래. 세 번째입니다. 내가 진짜 참으려 했는데 걔 블로그 착샷 보니까 못 참겠더라고. 네, 그 3개 있는데 과연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저희가 맞춰보는 거예요. 이 중에 답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전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저도 두 번째. 두 번째. 저는 세 번째. 두 번째, 아니 이거 지금 아니면 못 사서 그래. 세 번째, 참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블로그 착샷 보니까 못 참겠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네. 그걸 꼭 사야 해 이러면은 이 친구 입장에서 되게 짜증 날 것 같아요. 그치. 진짜로. 그러니까는 돈까지 빌리려고 이미 다 생각을 해놓은 건데. 재준 씨한테 은혁 씨가 네. 여보 이거 꼭 사야 돼? 네. 라고 이혼이죠. 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혼. 네. 웃기기 위해서 약간 무리수를 했는데 무리수. 네.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굉장히 짜증 나나요 그런 거?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크게 막 내기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도박을 좋아하진 않지만 막 도박에 막 예를 들어서 막 계속 돈을 빌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박 중독자들. 그분들이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그만 좀 해 이러면은 막 반대로 생각했을 때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여기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오디오라서요? 깼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약간 정신병자 미친 사람 취급하는 느낌이 조금 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건 꼭 사야 해 이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여기 써 있는 게 걱정되는 마음이라고 써 있는데 본인이 받아들이기에는 걱정되는 것보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서 이런 대사는 굉장히 입장 바꿔 생각하면 기분 나쁘다. 내가 몰두하고 있는 행위를 갑자기 그거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안 빌려줘 이러면 되지. 맞아. 뭔가 좀 잘못된 거긴 한데 조언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게 그냥 안 빌려주는 걸 떠나서 진짜 친한 친구다. 뭐 조언을 해줘야 되면. 그럼 이제 현실을 다 얘기해줘야죠. 조목조목. 너가 지금 월세살이 하면서 뭐 얼마씩 내고 있고 지금 뭐 그렇다고 너가 뭐 그렇게 이걸 다 한다고 꽤나 이쁘지도 않은데 굳이 왜 돈을 쓰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정신 차리게. 그러니까 기분은 뭘 해도 나쁠 돈이 것 없다 같아서. 그래야 돼 그냥. 그럼 멀어져. 얘랑.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갈라서라. 없어. 나 조언이고 나발이고. 지금 없어. 이게 맞지. 아니면은 줄 생각으로 줘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는 이 친구랑 멀어질 수밖에 없어. 이게 이미 눈이 돌아간 상태예요. 내가 봤을 때. 눈이 돌아갔대. 10만 원을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상태예요. 내가 봤을 때. 그치. 끌어모으다. 그래서 그 10만 원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제가 얘기한 그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좀 암호인가요?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자, 첫 번째 만약에 이 사연자 친구분이 내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이 사연자 친구분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어떤 사람이라서? 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제가 그렇게 아니 도대체 그걸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정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3개 중에 제일 그나마 납득이 될 수 있는 게 2번이었는데 그치. 내가 나에게 이 정도 해주고 싶어는 그 너무 만화 같아. 맞아요. 너무 드라마 많이 보내가지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이런 적이 있거든요. 네. 국가고시 끝나고 그때 처음에 3GS 아이폰 3GS가 나왔는데 돈이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냥 샀어요. 고생했다 이러면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지 돈으로 해야지. 그치. 볼보는 언제 썼어요? 작년 7월이요. 작년 7월. 네, 작년 7월. 정보가 계속 넘치고 있고요. 네, 엄청 튼튼합니다. 정보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자, 볼보에서 이제 협찬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큰 그림이었고요. 네. 자, 2번 선택지 이거 지금 아니면 못 사서 이거 약간 중독자의 손 덜덜 떨리는 요 느낌 같아요. 진짜. 그게 이제 보통 마이너스 50% 네. 세일이 붙으면 이게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세일이 맞아. 큰. 네. 맞아. 안 사고 싶다가도 큰 숫자가 붙으면 이거는 나에게 이걸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무조건 사야 돼요. 혹시 제가 그래요. 제가 완전 고터 안 좋아하세요? 고터?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 네. 아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큰일 났네. 내가 공감대 실패. 저희 와이프가 이 고터를 엄청 좋아해요. 여자들은 되게 좋아해요. 왜? 여자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고터는 거기 소품도 많고 옷 지하에 같은 엄청 많이 깔려요. 싸게 팔아요. 지하가 크리스마스 같을 때도. 예, 여자 위주기는 한데 맞아요. 좀 그래도 왜 알려줬어요? 지금 갈 것 같은데 10,000원 막 이렇게 그냥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하로 쫙 옷에다가 또 한 방향 한쪽은 무슨 이제 인테리어 소품이나 인테리어 막 그런 것도 제가 그런 쇼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퍼센트 50% 70% 이게 붙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그 퍼센트만 붙여 있고 굉장히 싼 건 아닌데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싸게 샀다는 그쵸. 자기 만족이 붙는 것 같아요. 200만 원 한데 딱 지워주고 80만 원 하면 와 이거 사야 돼. 맞아요. 근데 막상 매장 가 보니까 뭐 90만 원 정도. 얼마 차이는 안 나. 하지만 그 10만 원 싸게 샀다는 그것 때문에 난 이거를 정말 싸게 샀고 가성비 좋은 맞아.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하고 다녔을 때 굉장히 좋은 거죠. 뽕 뽑은 것 같고. 맞아요. 네. 교수님 이거 사람들 원래 이게 경영 전략인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지워가지고 싸게 느끼게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혹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숫자에 약한 거죠. 맞아요. 숫자에는 확실히 들어오죠. 구체적으로 이게 제시돼서 걸까요? 눈앞에 이 수치로 한계와 한계를 설정해 주면은 거기에 매몰되는 매몰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200만 원짜리인데 지워놓고 100만 원짜리로 해놓으면 자기 머릿속에는 이게 200만 원짜리 가치가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또 다음 시즌 갔을 때 더 싸져 있으면 진짜 억장이 뭐예요. 맞아요. 보통 싸져 있죠.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 심리를 또 이용합니다. 뒤에 뭘 붙이거나 앞에 뭘 붙여가. 맞아. 아니면 1+1 이렇게 돼 있으면. 맞아. 1+1. 무조건 사고 싶어. 자 그렇다면 좀 여기서 이쯤에서 저희가 맞춰볼게요. 이 사연자 친구분이 첫 번째 내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고 싶어. 두 번째 아니 이거 지금 아니면 못 사서 그래. 세 번째 참으려 했는데 개플로고 착샷 보니까 못 참겠다라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먼저 2번? 네 기루 씨부터. 저는 2번. 지금 아니면 못 사서. 아니, 왜냐면 이건 제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정말 한정판이거나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적어도 돈을 빌리려고 했으면 거기다 대고 내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고 싶어. 이거는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2번일 것 같아요. 교수님은요? 저도 뭐 합리적으로는 2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거. 근데 이 사람 앞으로 봤을 때 블로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3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3번. 그냥 따라쟁이 같아요. 저는 이 모든 이거의 맥락에 맞춰서는 3번인데 현실적으로는 2번인 거죠. 자 정답 1번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1번 뭐였지? 진짜 천실이네. 진짜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 내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고 싶어. 나에게 주는 선물. 만화 같은 대사를 했어요. 뭐야? 이거 진짜 만화 속에 사나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블로그 보고 만화 보고. 이거잖아요. 먼저 나 스스로에게 상을 주겠다 뭐 이런 느낌. 그렇지. 근데 그걸 왜 남한테 돈을 빌려서 자기한테 상을 주냐고. 그럼 계속 상 주는 건가 이 사람은? 스스로에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망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이분이 떠 있는 것 같아요. 관계도 지금 사실 온라인상에 떠 있고 그다음에 그 돈 관리도 지금 비현실적이고. 자 사연 그럼 계속 이어서 들어볼게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전 친구와 반대로 무력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외동딸로 자라와서 그런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형제 자매처럼 싸우지 않고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에 집안이 좀 힘들어졌고 부모님은 가까스로 가게 하나를 차리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자신들이 못 먹고 못 입어도 제게는 모든 걸 다 퍼주시면서 키웠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남들이 쉽게 못하는 값비싼 과외를 처바르는 수준으로 받았기 때문인지 제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우리 신닥터 공부하는데 부족한 건 없어요? 아 괜찮아 없어. 에이, 성적 보니까 영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엄마가 과외 알아봐놨대. 선생이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라니까. 의대 정보 얻을 수 있으면 좀 얻고. 아 알겠어. 먹고 싶은 건 없고 군만두 구워줄까? 아 비비고. 아니야 살쪄. 아니 비비고는 그 왕교자지. 그렇지. 그럼 우리 신닥터 공부 열심히 해요.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 저를 의사로 키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를 부를 때마다 앞에 성을 따서 신닥터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 기대에 미치기 위해 친구들이 놀 때 공부했습니다. 지금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아마 마음 놓고 놀았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아쉽게도 전 첫 수능에서 의대에 떨어졌고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생활을 할 때 저는 또 1년간 참고 참으며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해에는 돼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진 채 두 번째 수능을 봤지만 안타깝게도 또 의대 갈 성적까지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삼수까지 할 용기가 안 났기에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나 그냥 의사 말고 대기업이나 들어갈까? 뭐?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아빠? 그러니까 대기업 들어가서 뭐해? 가봤자 몇십 년 다니다 나와야 할 때를. 의사하면 얼마나 좋아. 나이 들어도 계속 할 수 있고 돈도 훨씬 많이 버는 걸. 아니 애가 힘드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어색해? 난 이게 컨셉이야. 정 힘들면 그냥 그렇게 해라. 의사면 좋긴 하겠지만. 할머니인가요? 귀여워. 아빠는 크게 반대하셨고 엄마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은근히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을 다 들어왔으니 한 번쯤은 나를 위해서 내가 의사를 정말 하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소리라 그냥 의사가 돼야 하나보다 였습니다. 저는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의대를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나름 괜찮은 대학에 입학을 했으니 이제 됐다. 기루야 고생했다. 나를 위해 누리자! 하면서 그동안 못 놀던 것 배로 놀았습니다. 남들은 대학 가면 살이 빠진다지만 저는 오히려 많이 쪘습니다. 108kg까지요.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노는 자체로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뭔가 아쉬운 눈치를 줬습니다. 에휴, 삼다수를 의도적인 거였어요. 에휴, 삼수를 해서 의대를 갔으면 좋으래 엄마. 왜 이렇게 다 죽어가.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대기업에 입사 후 예전에 공부하던 마인드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평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 주어지는 프로젝트라든지 일들이 넘치게 많아졌습니다. 야근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매일을 그렇게 하얗게 불타운 채 집에 들어오면 허기가 졌고 집에서 야식 배달을 시켜 먹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집에 퇴근하는 길에 오늘 뭐 먹지? 하면서 배달의 민족을 미리 시켜서 제가 도착하고 씻고 나왔을 때쯤에 음식이 도착하게 해두고 그걸 먹고 바로 자는 게 힐링이었습니다. 습관이 되다 보니 이제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그냥 시켜 먹게 됐습니다. 직장에서 사수가 말 같지도 않은 트집을 잡아서 열받게 할 때나 야근이 더 늦어지는 날에는 2배로 시켜 먹었습니다. 이거 제 일기장인가요? 족발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은데 에이씨 둘 다 먹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근데 결국 다 먹지 못하고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버릴 걸 알면서도 그냥 둘 다 먹고 싶었고 그래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집을 치우려는데 피자 박스며 치킨 박스며 온갖 배달 용기들이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곤 현타가 왔습니다. 배달의 민족에 퍼부은 돈도 어마어마했고 회원 등급은 VIP가 돼 있더라고요. 또 늦은 시간이라 먹고 바로 자다 보니 역류성 식도염도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 아침에 수두룩한 용기들을 밖에 분리수거하면서 이제 배달 음식 진짜 끊어야겠다 다짐을 하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전 또 야근 후 집에 가는 전철 안에서 배달의 민족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네, 사연자가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는지를 맞춰보는 건데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은 파트 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야식. 이게 배달의 민족이 그리고 여기 등급이 VIP인데 좀 정보를 드리자면 VIP는 모든 사람을 VIP로 해주고 이게 귀한 분, 더 귀한 분, 천생연분으로 나뉩니다. 천생연분이 20회 이상
그냥 고마운 분은 0에서 4회. 이게 20회가 한 달에 20회요? 한 달에. 그리고 이제 귀한 분, 그냥 귀한 분은 한 달에 한 5회. 더 귀한 분은 10회. 천생연분은 20회. 저도 한 귀한 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요새 좀 많이 더 심하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다시 좀 돌아가서 보면은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러니까 뭐 잘 뭐 사시다가 좀 힘들어지셨고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몰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식한테 다 퍼져가지고 과외시키고 그래가지고 별명을 신닥터라고 부르면서 키웠던. 부모님들이 이런 거 있으신 분 혹시 있나요? 막 너는 뭐가 돼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주입식으로 이렇게. 네, 저도 좀 있었죠. 근데 막 뭐가 되라고는 안 했었는데 좀 고등학교 때까지. 뭐 그냥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네, 어디 고등학교 저희는 이제 시험 봐서 비평준화였기 때문에 어디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부터는 제가 머리가 커서 엄마 말대로 한 게 하나도 없죠.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맞춰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해서 성공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이 되길 원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삐뚤어졌어요. 이게 갑자기 웃긴 거 생각났는데 신닥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붙잖아요. 뭐 변호사면은 뒤에 변을 붙이고 의사면 닥터라고 붙이는데 제 친구 중에 성이 배 씨가 있어요. 배 씨. 근데 이제 변호사예요. 배변. 그래서 이제 배변이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다시 졸려요. 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너 뭐가 돼야 돼라고 이제 기대를 이렇게 심어주게 되는 경우에. 뭐 물론 선생님처럼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삐뚤어 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사실 얽매여서 살게 되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제가 안 그랬는데 제 친구들이 정말 많이 이랬어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래서 삐뚤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오히려. 네, 그래라 강압적으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학교 그래도 중학교에서 경기 남부 그 경기도권에서 중학교에서 전교 1등에서 한 20등 정도까지 하는 아이들이 오는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러면 다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도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막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거나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압박을 넣는다거나 그걸로 한순간에 폭발하면고 반항 심리. 폭발하면서 맞아. 그리고 이제 머리가 크니까 나는 왜 이러고 사느냐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진짜. 제 고3 때 동기 중에서는 연대 치대 갔어요. 근데 지금 절에 있어요. 스님으로? 네. 다. 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치과의사 졸업도 안 하고요. 그 안에서 좀 봐주시겠네요. 아니요, 졸업도 못했어요. 면허가 없는 거죠? 네, 면허도 없어요. 그냥 도중에 그냥 절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배우겠다고. 근데 진짜 절은 고기 못 먹죠? 네, 못 먹어요. 네. 거기는 진짜 풀만, 콩이랑 풀만. 근데 이제 부모님의 기대라는 게 사실은 항상 야 너는 전교 한 100등 정도는 해야지라는 없잖아요.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지. 그쵸. 항상 높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있는 부모님 밑에서 살다 보면 그걸 충족시키기가 항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공부라는 게 집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집중력이 1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 사연조차도 내가 이걸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못해서 저랑은 아예 동떨어진. 그리고 저는 체대를 나왔어요. 또 운동에서.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지 지금? 사실 이 내용이 두 개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가 안 맞아요. 이 사연이. 왜냐하면 자기 의대 가서 포기한 거와 직장에서 일을 해서 자기가 폭식했다는 두 파트가 있죠. 두 파트 나눠져. 그죠. 맞아요. 내가 이해를 못하네. 맞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대기업 들어가서 일이 굉장히 뭐 유능했는지 많이 몰려가지고 일이 잘하면은 또 일이 몰리거든요. 어디 가든 사기업 들어가면은 그럼 야식으로 그걸 풀고 야식을 시키는 심리는 뭘까? 이게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 꼭 뭔가 그러니까 캔맥주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근데 진짜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근데 심리가 아니라 야식을 저는 이걸 갖다 왜 심리라고 하는지 아니 배고프면 먹는 거지 무슨 심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배가 더 많이 고프니까 많이 먹는 거예요. 아니 이건 급성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이 조금 감소하고요.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많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 보기 전날 아침은 밥을 잘 못 먹거나 뭐 인터뷰하기 전날에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간다거나 이러지만 시험 공부를 하는 도중에는 먹죠. 폭식이 되죠.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초극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땡기는 거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엽떡이나 막 이런 거. 엽떡 메뉴까지. 고통의 자극을 회피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매운 걸로. 여기가 내가 지금 굉장히 아프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분산을 거기에 있는 매운 거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런 돌리는 거지.
이게 보상이 되는 거죠. 막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매운 거를 제 몸에 넣으면서 죽어 몸아 죽어 몸을 괴롭히는 그렇죠. 건데. 근데 또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먹으면 풀린다고는 하는데 네. 저는 그냥 많이 먹으면 풀려요. 뭐든지 꼭 매운 게 아니라. 꼭 매운 거 먹어서 풀리는 거는 또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저도 매운 거 먹는다고 풀리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몸을 움직여야지 풀리더라고요. 선생님은 이제 운동하시고 이런 게 이제 풀리시는 거고. 나랑 다르구나. 그럼 되게 막 오늘 진짜 너무 하루 종일 일정이 풀이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좀 늦은 시간이 먹고 자긴 늦은 시간이긴 한데 그냥 자긴 좀 그렇고 뭔가 그래도 보상 나에게 뭐 맛있는 걸 주고 싶은 뭐 이런 거 느낀 적은 없어요? 항상 느끼죠. 근데 늘 느껴요. 매일 느끼고. 네. 맞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습관. 네, 맞아. 너무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안 먹고 자면은 잠도 안 오고 이거 자체가 심리적으로 이걸 내가 안 먹으면 오늘 잠을 못 잔다는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서는 이제 한창 이제 공복 상태로 잡은 적이 있는데 오히려 수면 더 길게 자고 더 다음날 일어나면 잘했다 이 느낌이 있는데 또 이제 먹기 시작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이제 다이어트도 그거잖아요. 오늘까지 먹고 이제 내일부터 한다. 이게 있어가지고 계속 먹어요. 계속 먹다가 어느 날 끊고서는 또 공복 상태로 자려고 시도를 하면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이분이 아무튼 뭐 그렇게 됐어요. 네. 만약에 이분이 일을 할 때 일을 하면서 저녁을 제대로 때 먹었고 그랬다고 하면은 이 야식을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먹더라고요. 만약에 이분은 그냥 쭉 넘치게 많아서 저녁을 안 먹으면서 하는 게 버릇이 됐으면은 그게 이제 특별히 습관성은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심리적인 보상 때문에 또 먹었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병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전 그리고 이거 약간 또 이제 대학에 관련돼서 이거 자기 위로도 있어요. 뭐요? 자신이 실제로 아마 속에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도 의대 가고 싶었다. 근데 의대가 실력이 안 됐는데 내가 엄마 말 듣고 의대 가려고 하는 건가? 이러는 것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이것도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네, 사실 되게 많아요. 이걸로 그냥 자기 여우와 심포도 같은 건가요? 네. 능력이 안 되는데. 네, 그거랑 똑같은 거라서 아마 자기 마음 속에서도 지금 대기업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고 채워지지 않는. 네, 일도 그렇게 즐겁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 대기업 일이 뭐 즐거울 수 없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도 내면은 좀 많이 그래서 먹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저거죠. 열심히 하는 척하는 거죠. 말하자면. 열심히 하는 척 크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선생님 말씀에 그 보상 심리가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것으로 자기를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능한처럼 하려고 하는. 오히려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그만두고 다시 한번 도전해봐도 돼요. 의대를 늦게? 나이가 좀 애매하지만. 있어도 아니면 의대가 꼭 아니라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치. 예전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한의대 이제 한창 뜰 때 서른 넘어서 갑자기 그 다음이 이제 수의대였으니까 저도 동기 중에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제 20살 때 32, 33. 그렇죠. 네, 대기업 다니다가 그런 분들 많았어요. 오신 분들 많았죠. 근데 지금 이분이 하는 행동이 이 앞에 사연자 친구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지도 않는 택 붙어 있는 옷 쌓여 있는 것하고 먹지도 않는 거 다 쌓아놓고 버리는 거. 왜 안 먹지? 그러니까 난 이거는 이해 안 되네. 저는 지금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안 먹냐고. 아니 그나마 절제력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 왜 배불러? 아니 예를 들어 3인분 시키면 혼자서 다 못 먹잖아요. 그 주소 좀 이따 알려주세요. 신상 좀 따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게. 이 사람은 배달의 민족을 훑어갖고 보는 시각적인 것에 더 만족을 느끼나. 시키는 느낌? 아니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제가 보니까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은 뭔가 자기가 오늘 그래도 이렇게 일을 했고 고생을 했으니까 뭘 해야 되는데 뭐 집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시켜 먹고 이런 거에 이제 TV 보면 항상 열심히 일하고 막 술 먹고 밥 먹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나를 위해서 조금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나면은 이 저장 강박이 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뭔가 내가 이런 것에 이 고픈 뭔가 고픈 형태가 되면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옷이든 뭐든 갖다 놓고 그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장 강박이 되는 거예요. 저장 강박이라는 게 그냥 아무런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갖다 놓는데 내가 필요 없는 걸 갖다 놓았기 때문에 썩어나가도 이걸 안 버리고 나만 피해낸 거예요.
그 집구석으로. 그래서 저장 강목이 되는 거죠. 대답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마지막에 이 먹을 거를 결국은 이제 오늘부터는 그래도 야 절제하자라고 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또 이 앱을 켜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건지. 첫 번째입니다. 신전이랑 엽떡 둘 다 시켜야겠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두 번째입니다. 솔직히 내가 쓰는 돈도 없는데 이 정도 써도 돼. 세 번째입니다. 아유 사람 년이면 적어도 오늘은 참아야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생각하셨을까요? 세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자기를 저는 아니고 친구랑 비슷하면 2번이겠죠. 네, 저는 2번 같아요. 이 정도 써도 된다. 왜냐면 이 사람은 1번은 정말 이게 막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2번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걸 보면 2번 같아요. 첫 번째 둘 다 먹으면서 0칼로리 얘기한 거 보면 이거는 사실 먹는데 좀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고 거죠. 두 번째 쓰는 돈도 없는데 이 정도는 나한테 써도 되는 보상에 관련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친구 전 에피소드에 저 말도 안 되는 1번이 답이었으니까 저는 3번.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논리적이네요. 네, 반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녹화할 때 제일 논리적이셨어요. 그렇죠. 최은쌤은 저는 왠지 그 전이랑 자신이 욕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남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나도 이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복선. 그래서 답이 2번. 이 정도 써도 돼 나한테. 자, 정답은 2번. 솔직히 내가 쓰는 돈도 없는데 이 정도는 써도 돼. 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는 옷에 쓰고 자기는 음식에 쓰는 거예요. 그래도 훨씬 덜 쓰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 친구는 옷을 사놓고 택도 안 튀고 얘는 시켜서 먹지도 않고. 버리긴 하죠. 근데 친구는 100만 원짜리 사지만 이 사람은 뭐 기껏해야 한 5, 6만 원밖에 안 돼.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저희 와이프도 비싼 옷은 절대 안 사는데 그 고터에 가서 10,000원짜리 사거든요. 근데 그게 100개 쌓이면은 100만 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래요. 그냥 좋은 거 하나 사서 오래 있자. 이게 맞아요. 네네네. 아니 사실 배달의 민족도 제가 천생연분이거든요. 시켜봐서 아는데 하루 만에 천생연분 된다고. 하루 만에 한 달에 20회 이상이 천생연분인데 이것도 뭐 몇만 원씩 쓰고 이러다 보면은 이 돈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0번 정도 시켜 먹잖아요. 하루에 어떻게 20번을 더 아니, 가능해요. 24시간인데. 저는 예전에 저 문학구장에서 같이 고기 구워 먹다가 놀랬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먹을 수도 있구나 이거. 맞아요. 야구장에서 좀 많이 정말 토할 뻔했어요. 같이 먹다가 계속 먹재. 근데 저는 웃길라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진짜예요. 정말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구나. 예. 근데 그 옆에 강재주 씨 같이 먹었어요, 저랑. 그래요. 둘이 잘 어울리네요. 네? 자, 사연 마지막 부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겐 1년 넘게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도 바쁘고 남친도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하지만 만나면 즐거웠습니다. 남친은 아는 친구를 통해 소개받았고 동대문에서 도매업을 하는 동갑내기였습니다. 들어보니 번듯한 직장을 관두고 전부터 하고 싶던 디자이너 꿈을 이루기 위해 밑에서부터 배워보자 마인드로 최근 도매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새벽부터 성실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간 요즘 그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 같달까요? 난 처음부터 한 계단씩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나의 마지막 꿈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게를 오픈하는 거야. 큰 미래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 멋지고 우직해 보였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뭘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 제 남친이 그랬습니다. 성공할 싹이 보였달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다른 패션 센스와 180이 넘는 기럭지, 그리고 외모도 한몫했습니다. 하도 박세로이 거려서 그런지 살짝 박서준 느낌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부모님은 분명 아직 이 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만남을 저도 모르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남친과 결혼 얘기도 슬슬 하고 있고 또 부모님은 요즘 재선자리를 알아보려고 교회까지 나가시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이 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정도만 일단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사실 만나는 사람 있어. 그래? 누구야? 뭐 하는 앤데? 동대문에서 도매업하는 친구인데 앞으로 이게 뭐? 깜짝이야. 우리 대기업 딸이 지금 누굴 만나고 있다고? 아니 이 사람 진짜 인간미 있고 의리 있고 좀 잠깐! 깜짝이야. 신달터 아니 기루야.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 진짜 비전 있는 친구라니까. 자기가 그 나이에 지금 그리는 미래도 있고. 기루야, 아빠는 너가 결혼해서 좀
편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 나 이 남자 만나면 너무 편하고 행복하다니까. 결혼은 안 돼. 아, 무슨 소리야? 나 이 남자랑 하고 싶어. 아, 야, 그냥 하고 싶다고 써놓으면 어떡해? 갑자기 이거 너무 패드립 아니에요? 네가 의사만 됐어도 그런 남자 안 만났을 텐데 말이야. 아, 그 얘기가 왜 또 나와? 난 엄마 아빠 만족시켜주려고 야근하면서 배로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아, 돈도 많이 벌어다 갖다 주잖아. 진짜 언제까지 의사 그 얘기 할 거야? 기루야?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갑자기 왜 이렇게 다정해? 호통을 줘야지. 갑자기 화가 풀렸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맞춰보는 겁니다. 자,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지금 꿈을 위해서 안정적인 길을 좀 포기하고 새롭게 동대문 클래스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진짜로. 네. 저 주위에도 많습니다. 실제 동대문 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멋지죠,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 남자한테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는 맞아, 누가 맞아. 시키는 대로 해왔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어떻게 보면은 그 누가 시키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회사 다니다가 때려치고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더 매력을 느낄 것 같아요. 사실 180하고 얼굴이 있긴 하거든요. 네. 이것도 한몫했을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나서 근데 이런 분들 부모님은 분명히 또 어쨌든 부모님 조건 막 이런 거 의사 막 이런 걸 따지시는 분이니까 싫어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개인 사업 불안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딸이 만나는 남자도 어느 정도 돼야지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이 아빠 입장에서는 자기 본인 딸은 이미 의사거든.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의사가 의사인데 맞아. 조금 실수해서 의사랑 급은 같지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의사 딸이라는 것을 못 버리는 말할 때마다 나와요. 그럼 적어도 의사 사이가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딸 이 얘기도 눈에 밟혀요. 엄마 아빠 만족시켜주려고 야근하면서 배로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있잖아.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야? 나름 좀 맞춰주네요. 불쌍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냥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만족시켜 주려고 공부해서 1등 뭐 하면 엄마 아빠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충격이었던 게 성적이 뭐 반에서 1등인데 전교 한 10등이에요. 그러면은 아빠는 칭찬해 주는데 엄마는 더 전교 등수를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할 때 에이씨 몰라 그냥 나 그냥 내가 기분 좋게 공부할래 약간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벌써 아저씨 몰라 술 먹으러 갈래가 아니야. 아저씨 몰라 기분 좋게 그때 중학교 때니까. 저는 진짜 엄마가 수학 저 공부 진짜 하기 싫어했다 그랬잖아. 수학 과외 시켰을 때 전 그때부터 담배 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수학 좀 때문에. 다르시네. 너무 싫으니까. 그것 때문에 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만족시키려는 삶이라는 거는 이건 불행하죠. 그러니까 나 말고 타인이잖아요. 어쨌든 부모님은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좀 불행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3개가 있어요. 기루야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입니다. 이 얘기 듣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의사 생각해봐. 자,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랑 동대문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같냐? 비하 들어갔고 세 번째입니다. 엄마 아빠는 반평생을 너 키우는데 다 쏟았어. 아빠 시끄러워. 근데 너무 리얼해. 맞아. 너무 잘하죠. 네. 어디 여식이 있어요? 이게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 어머님들 컨설팅 하시는 분들 강의하는 거 들었는데 너무 시원했던 게 애들을 의사 뭐 한의사 전문직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네가 하세요. 그게 더 빨라요. 그리고 네 유전자 어디 안 간다고. 너가 못했으면 애도 못한다고. 맞아. 근데 부모님 심정에서는 또 나보다 잘했으면은 하는 심정도 이해는 돼요. 그렇죠. 그거는 뭐 모든 부모의 다 생각인데 자식이 이렇게 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영업의 고통과 서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도 자영업을 하려는 걸 보고 불안정하다 조금 더 이렇게 몰입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게 또 그리고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자기가 안 해본 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럼 의사는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주위에 친구들이 의사가 많은데 미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전문의까지 따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그냥 내 자식이 의사다라는 훈장을 갖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다른 직업이 아닌 의사 특정은 좀 이 직업에 대한 뭐가 있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자영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또 집안이 중간에 좀 안 좋아졌다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딸이 어렸을 때 청진기를 잡았을 수도 있어요, 돌잔치.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럴 수 있지.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딸이 저는 어쨌든 타협을 한 거잖아요. 의사 아니야. 그러면 중간쯤에 있는 대기업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인생의 그런 타협은 그렇게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매한 두 번째 선택은 애매한 타협인 거죠. 아니면 아닌 거고 아예 딴 걸로 하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미련이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안 됐고 자기가 원하는 삶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도도 아닌 거였죠. 이 아버지가 하신 대답을 좀 듣고 관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얘기 듣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의사 생각해봐. 두 번째, 아무리 그래도 야 너랑 동대문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같냐? 세 번째, 엄마 아빠는 반평생 너 키우는 데 다 쏟았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1번 아니면 3번인데 전 3번 쪽으로 가겠습니다. 엄마 아빠 너한테 다 쏟았다. 제가 제일 나중에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모상. 약간 맞아. 소유로 생각하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 내가 내 투자 대상이니까 그 있어야 된다. 재준 씨는요? 저도 3번이요. 3번. 예. 맥락상 분명히 3번 같은데. 교수님도? 너무 슬퍼요, 근데 그러면. 저는 2번 같은데. 2번. 네.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 자식에 대해서 얘는 이제 의사가 충분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비하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내 딸의 급여 안 맞는다. 자, 정답은 3번. 엄마 아빠는 반평생 너 키우는 데 다 쏟았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번이 부모 입장에서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평생 다 쏟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제 자식 입장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위해서 평생을 다 쏟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멋있다. 맞아. 상대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재준 씨는 자녀가 생기면 뭐 요구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일단 의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았기 때문에 다 보상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많이 경험을 해서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데 항상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결과보다 이제 과정을 칭찬해라.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되면은 딱 하나 다짐한 건 과정을 칭찬하는 아빠가 돼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해서 결과 나왔는데도 아까처럼 만약에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실망하는 모습이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과정을 좀 많이 칭찬을 해주면 어떨까. 저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부모가 아니라서. 근데 이거 지금 보면 뭐 결혼한다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만나는 남자 있어라고 연애하는 걸 공개하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부모가 반대하는 게 더 이게 역작용을 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드는 그냥 거예요. 냅두면 어차피 이거는 내가 선택한 거야라고 하는 더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왜냐하면 예전에 뭔가 내가 타협을 해갖고 잘못됐다고 느끼고 그런 보상심이 때문에 음식도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그러신다면 조금 설득할 필요 없이 그냥 조금 놔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만나다가 그냥 그 청첩장이나 부모님한테 나중에 보내주고. 굉장히 인간의 삶이나 심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혼자 끝인사. 가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요. 이제 슬슬 재밌어지기 시작하는데. 끝날 시간입니다. 저희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정말요? 네. 이게 뭐야? 안 돼. 자, 오늘 어쨌든 뭐 두 분 나와주셨는데 오늘 뭐 소감 어떠셨는지. 너무 즐거웠고요. 네. 잠은 깨셨는지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니면 잠결에 하고 계시는 건지. 아까 잠깐 중간에 깼는데 이제 낮잠 잘 시간이라. 농담이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서 굉장히 특색 있고 좋았던 녹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그거 진행되는 거죠. 네, 강재준 신기루의 음식 어디까지 먹어봤니? 네. 나피디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이런 안나 씨가 지금 약간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자주 불러주세요. 네. 집도 가깝고. 네, 스쿠터 타고 오토바이 왔어요. 망원동. 아니 저는 상암동이요. 상암동이요. 상암동이고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근처예요. 연남동. 네, 근데 가게는 요즘에 좀 닫고 있는 상태라 너무 TMI고. 너무. 아무튼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방송이었고. 네, 저도 항상
뭐 저도 2번째 나왔지만 너무 또 제가 다른 프로그램 하는 거랑은 달리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근데 너무 일찍 불러서 아침에 기분이 많이 언짢고 네. 장문을 너무 싫어하는데 오늘 너무 장문을 읽어서 네. 근데 이렇게 일찍 끝나면 이제 하루가 기니까 낮술 드실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군만두에 맥주 드신다고 재준이가 오늘 군만두를 추천해줘서 맞아요. 군만두에 소맥으로 하루가 길어지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나는 건가요? 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PD님 진행 잘하시네. 네, 무책임 한 줄 남기기 전에 사연 모집합니다. 궁금한 그놈 그녀 상사 부하 가족들의 속마음 대화창 안에 담기는 의미 알고 싶다면은 1사라의 팟빵닷컴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 5만 원권 상품권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원래 직업이 손석희. 네. 목소리가 네. 와, 진짜 인정하셔도 돼요. 안 쑥스러워하셔도 돼요. 이응지읒해요. 네, 인정. 자, 교수님 가셔야 되니까요.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교수님 한마디. 네. 사연자분한테요. 네. 조금 더 마음을 좀 여유롭게 해갖고 다른 사람과 많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음식 남기는 거는 죄악이고 그리고 연락처 좀 남겨주시면 제가 가질러 때문에 조금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행과 불행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주어진 조건에 이런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오늘은 한번 끝까지 진지충이 돼볼까요? 네. 여기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혹시라도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분들이 듣고 싶다라면 꿈은 직업이 되면 안 됩니다. 동사가 돼야 돼요. 정말. 왔다. 네. 동사래. 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정말 죄송해요.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2번째 답이 뭐였어요? 진짜 놓쳤어요. 뭐였지 진짜? 2번째 답이. 2번째 답이요? 잠깐만. 2번째 사연에서요? 솔직히 내가 쓰는 돈도 없는데 이 정도는 써도 돼? 그게 답이었어요? 먹을 때? 그게 왜 그냥 흘러갔지? 아니 안 흘러갔어요. 찝었어요? 네, 안 흘렀어요. 딴 생각했구나. 정말 다음에 저 불러주시면 안 불러요. 야! 아니 대본을 다시 가져가셔서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려고요. 근데 원래 약간 좀 산만하신 분들이 잘 어울려. 직업이랑 잘 맞는. 저도 진짜 산만해서. 저는 제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렸어요. 아이가 문장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님이 퇴장하셨습니다. 기루 씨 남길 말 혹시 없으세요? 사연자나 아니면은 뭐 사연자 친구나. 피곤하고요. 친구고 나발이고 저는 일단 빨리 가서 자고 싶고요. 구만두에 하얼빈. 근데 어쨌든 진짜 아까 음식은 진짜 남기시지 마시고 혹시 남기실 거면 그 인스타로 좀 주시면 DM 주시면은 픽업을 갈 테니까 좀 남겨주시고 어쨌든 본인이 저는 이분이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자기가 뭐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그 부모님에 대한 뭐 그런 거나 남들의 그런 거나 뭐 자기 자신한테도 너무 나는 고생하고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편하게 어디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신호위반 등 난폭 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좀만 더 얘기했으면 우리 세계로 들어올 뻔했어. 그렇죠. 지금 또 TMI 세계. 저도 집중력이 없어서. 재준 씨 가기 전에 그래도 뭐 가기 전에 제가 백덤블링 한번 여기서 소리상자예요. 소리상자. 그렇구나. 저번 주에 은영 씨가 재준 씨한테 한마디 하셨었거든요.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답문해 주시면. 왜 이렇게 쇼를 하지? 쇼인도. 농담이고요. 저도 지금 술에 들깨서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은영이에게 많이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좀 가죠. 네.